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승엽입니다. 오늘은 제 뒤에 있는 현대차 포토2 캠핑카 포레스트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현대차는 포토2를 기반으로 한 캠핑카를 내놓았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도 캠핑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스타렉스나 혹은 솔라티를 기반으로 캠핑카를 내놓은 적은 있는데요. 현대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생산하진 않았습니다. 성우라는 특장 업체를 통해서 위탁 생산을 해왔었는데요. 포토2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 차량을 기반으로 캠핑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건대 제가 이 캠핑카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잘 알진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한 분. 네, 안녕하세요. 캠핑카 잡지 더 카라반과 월든 캠핑카를 제작하고 있는 권민재라고 합니다. 캠핑카 종류가 굉장히 많죠? 네. 어떻게 구분을 좀 지어야 되나요? 캠핑카도 이제 자동차처럼 세그먼트가 분류가 되는데요. 흔히 이제 북미 쪽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제 클래스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네네. 지금 요 차 형태 같은 경우에 흔히 클래스 C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미 통합형이라고 해서 운전석과 이 캐빈 부분을 잘라서 새로 만들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완전히 통합되진 않았지만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클래스 C 타입이라고 하고요. 현대에서도 솔라티 캠핑카가 있죠. 외관은 손대진 않았죠. 지금은 또 르노 마스터 캠핑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형태가 캠퍼밴이라고 하는 게 클래스 B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래스 B 타입, 뭐 솔라티나 르노 네네. 마스터를 베이스로 만든 차량들은 조금 더 비싸긴 하죠. 형태적으로 봐서는 이 차가 더 비쌀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해외에서도 클래스 B 타입이 작업 공정이나 이런 게 더 어려워서 가격대가 조금 더 비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클래스 A 타입은 어떤 차량인가요? 클래스 A 타입은 우리 국내에서는 버스 캠핑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외에서 굉장히 럭셔리한 뭐 버스 안에 차도 넣어 갖고 다니고 뭐 위에 제트스키를 끌거나 뭐 끌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하시는 그런 타입이 클래스 A입니다. 일단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예. 키를 받았는데 이 키 뭉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키가 너무 많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캠핑카에 키가 많은지 몰랐어요. 원래 지금 캠핑카는 시동만 걸고 이렇게 시건 장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캠퍼용 도어도 있고 서비스 도어라든가 여기 심지어 화장실인데도 네네. 키로 다 잠그게끔 되어 있는데 네. 아주 외국의 대형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키 시스템이라고 해서 키 전용 하나로. 키 하나로 다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국내는 아직까지 그 정도 수요는 아니니까 그냥 기성품을 사서 쓰다 보니 이렇게 키가 많아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수량 자체가 많진 않다 그렇죠. 보니까 네. 여기저기서 이제 부품을 끼워넣다 보니까 네, 이렇게 네, 키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키에 관련된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 네네. 해외에서도 이제 그 원키를 쓰는 회사들이 있긴 해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키들이 다 맞아요. 다른 캠핑카에도 캠핑카에 맞고. 그것도 예. 이쪽 캠핑카에 맞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 도난 방지는 좀 떨어지죠. 아. 편리성은 좋아지겠죠. 네.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도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실 앞부분은 포토2랑 똑같기 때문에 네. 이 부분부터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포토2 캠핑카 포레스트의 최상위 디럭스 모델의 풀옵션이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장착되어 있는데 타프가 네.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어닝이라고. 네. 어닝. 예. 어닝과 타프가 어떻게 좀 다른가요? 캠핑카에서는 그 어닝이라고 해서 이렇게 펼쳐서 돌리는? 고정식 어닝 고정이 고정식. 되어 있는 거고 타프는 우리가 가방에서 꺼내서 펼쳐서 포를 세워서 이렇게 천막처럼 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어가 있고 네네. 여기에 이제 이쪽이 화장실에 있는 변기 카세트입니다. 변기 오수통. 예, 이 오수통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요거를 이제 빼서 네. 교체를 하는 이렇게 방식이죠. 당기면 나오죠. 이제 화장실에 가서 버리고 헹궈서 다시 집어넣고 여기는 이제 야외 샤워기가 달려 있는 겁니다. 모래나 이런 네. 것들 진흙들은 씻어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씻어내고 네네네. 안에 들어가서 샤워 시설 그렇죠. 이용하는. 예, 간단하게 흙 먼지 털고 뭐 아이들 씻기고 할 때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러기지 공간. 우리가 흔히 여기를 뭐 서비스 도어라고 부르는데요. 침대 하단에 주로 이렇게 만들어서 유럽 차들 같은 경우 여기를 좀 더 높게 해서 자전거나 바이크까지도 실을 수 있는데 이 차는 지금 그 정도 크기는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도 이 뒤에 부분이 공간. 확장이 되니까 확장 버튼인 것 같습니다. 확장 버튼은 저희가 좀 이따 예. 보고 네네네. 다시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아까 본 그것과 저쪽과 연결되는 연결되어 공간. 있으니까. 네. 여기가 캠핑카 이런 게 되게 많죠. 붙어 네네. 있는 게 이렇게 보면 청수통 물을 주입하는 물 주입구입니다. 깨끗한 물을 주입하는. 예, 청수통이고요. 네. 이쪽은 이제 캠핑장 같은 데 갔을 때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외부 전기 인입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소수, 예, 요소수를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좀 나오다 보니까 네네. 요소수 구입구가 좀 많이 안쪽에 있네요. 네네. 여기에 연결하는 게 조금 길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냉장고 벤트라고 해서요. 네. 여기에 냉장고가 들어가고 냉장고에 차가운 바람이 들어가고. 네. 여기가 이제 주유구. 네네. 주유구는 바로 입구가 여기 있거든요. 그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바로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은 거기를 못한 부분. 요소수는 여기에 있어요. 겉모습에서 가장 큰 차이가 예. 이 차는 여기가 이제 달라진 부분이죠. 바퀴가 안 보이잖아요. 아, 예, 요 부분이 안쪽에. 예. 이게 굉장히 포터를 기반으로 만든 캠핑카들이 예. 바퀴가 폭이 작은데 융거가 좁은데 네네. 넓은 캠퍼를 올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작은 바퀴로 굉장히 공간이 되게 많이 비어 보여서 네네. 왜소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덮어 예. 씌운. 포터가 복륜 바퀴니까 그걸 좀 커버하려고 사용자들이 허브 스페이스를 넣어서 바퀴를 벌리기도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막 했는데 현대에서는 디자인적으로 이 부분을 가려버린 거죠. 한편으로는 잘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라는 제조사가 직접 손을 댔다면 솔직히 이렇게 가리고 가지 말고 융거를 늘려주는 일을 하면 작은 제조사들은 그걸 못해요. 왜냐면 융거가 달라지면 자동차 성능 시험을 처음부터 봐야 돼요. 그건 제조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예. 뭐 작은 회사도 할 수 있겠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니까 융거를 늘려서 안정적으로 만들어 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막아서 다른 거에 비해서는 훨씬 디자인이 안정적으로 되기도 한 부분이고. 뭐 일장일단이 있는 분명히. 그렇죠. 근데 현대차의 이름을 달고 브랜드를 달고서는 조금 아쉬운 느낌. 그렇죠. 일본의 토요타 같은 경우가 캠로드라는 1.2톤 베이스의 캠핑카를 공급을 하는데 네. 거기는 아예 캠핑카 회사에 캠핑카로 나가는 샤시에 대해서는 융거를 늘려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이 오히려 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 뭐 많은 분들이 여기 신발을 벗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네. 신고 들어가시는 분 계신데 문화적인 차이인데요. 네. 미국이나 유럽은 다들 신고 들어가시고요. 뭐 우리나 일본이나 이쪽은 다 더 벗고 들어가고. 저희도 뭐 벗고 들어갔어요. 한국이니까. 근데 이 높이가 굉장히 높네요. 네, 이 높이가.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한 스텝을 더 만들던가 네. 아니면 좀 높여서 외부의 스텝을 만들던가 해줬어야 하는데 디자인적인 부분과 개발 쪽에서 이야기가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딱 보니까 네. 패널이 굉장히 딱 눈에 가장 먼저 띄는데 무드 조명. 이거는 네. 실내 조명이죠. 예, 이렇게. 실내 무드 조명도요. 굉장히 밝게 되어 있고 설정 배터리. 부분 현재 사용하는 전류의 양이 나오는 거고요. 10.2A를 쓰고 있고 네. 이랬을 때 적산을 하면 한 19시간 정도 현재 사용 가능하다고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네. 물탱크, 아까 말씀 주신 뭐 청수 탱크. 보수, 예. 그리고 히터, 네네. 히터도 뭐 바닥 난방, 네. 풍량, 물 사용, 네. 주방이나 욕실을 물을 사용할 때 물을 사용할 때 이걸 켜주면 네. 워터 펌프가 압력식 펌프라고 해서 펌프에 전기가 공급돼서 수도꼭지를 열면 압력이 감지돼서 워터 펌프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 상태로 만들어주는 버튼. 블루투스가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블루투스로 이런 기능들을 앱으로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조정할 수 있게끔 적용이 된 핸드폰 걸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좀 편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 샤워실 겸 화장실. 사실 뭐 바닷가를 가거나 네. 가면 바닷물, 뭐 네. 모래 이런 거 네네. 씻어내기만 해도 굉장히 좀 쾌적하긴 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해서 뭐 일단 그 씻어내는 용도로는 충분할 것 같아요. 예. 내부도 이제 전용으로 직접 다 사출로 뽑아서 만든 걸로 잘 만든 공간. 마감이 굉장히 좀 잘 좋아졌죠. 예. 네. 여기에 거울도 들어가고, 거기 이제 세면대가 접히는 세면대입니다. 세면대. 이게 수도가 이렇게 들어가서 접히는 세면대가 되는 거죠. 배수가 따로 오는. 접으면 이렇게 나갑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예, 뒤로. 배수구가 따로 있지 않고 뒤쪽으로 넘치면 저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변기. 데포드사의 변기인데 네. 여기 데포드사에는 좀 최신형 변기가 그래도 들어갑니다. 이게 회전식이에요. 좌석이 이렇게 돌아서 방향이 내가 좀 편한 방향으로 앉을 수 있게. 너무 신기해. 캠핑카의 세계는 진짜 완전 새롭네요. 예. 이렇게 주름으로 된 텀버도어라고 해서 이렇게 오, 완전히 밀폐가 예. 되네요. 완전히 밀폐가 돼서. 여기 좋은 것 환기도 같아요. 있고요. 있고. 예. 위쪽에 보니까 이게 네. 아무래도 풀옵션이다 보니까 에어컨이 에어컨이 있고 네. 여기 또 별도 환풍구가 네, 맥스팬이라고 불리는 환풍구. 지금 현재 23.5A 네. 상태로 굉장히 많은 양인데 에어컨을 가동한 것 치고는 지금 전기를 얼마 안 먹어요. 뭐냐면
이 에어컨의 용량이 지금 작다는 거예요. 아, 에어컨 용량이 작지만 이 공간을 대표하기엔 조금 에어컨이 작을 겁니다. 아마 이 차에는. 아까 전원만 켰을 때는 뭐 10A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한 20A로 확 뛰긴 하네요. 확 뛰긴 하는데 그래도 뭐 9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는 뜨고 보통은 있어요. 에어컨을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70A, 80A가 먹어요. 근데 네. 지금은 거의 안 먹는 거. 용량 자체가 크진 않으니까. 네, 작은 용량의 에어컨이. 여기는 이제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태리 제품이거든요. 아, 이태리. 이태리 프리고라는 이태리 제품입니다. 요트나 캠핑카 쪽에 전문으로 제작하는 회사고 냉동실이 있고요. 150리터 용량을 가지고 있는 대형 냉장고죠. 캠핑카에서는 굉장히 밑에 서랍식으로도 또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슬림한 냉장, 네. 슬림 타워. 그러니까 이 그 공간이 좁으니까 좀 슬림하게 만들고 높게 만드는 형태죠. 아무래도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도어들이 다 이렇게 잠금식이에요. 예, 눌러서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예, 눌러서 이렇게 잠기는 형식이라서 모든 수납함이 여기도 그렇고 주행에 여기도 대한 그렇고. 대비를 해야 하니까요. 캠핑하니까. 예, 여기는 이제 음식을 할 때 예, 수전 싱크죠. 물 사용. 예. 그러면 펌프가 되죠. 지금은 이제 물을 채워서 나올 때까지 네. 시간이 좀 걸리는. 요 공간 자체도 하나하나 허투루게 안 쓰고 다 막 촘촘하게 다 쓰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 네네네. 같아요. 이렇게 무드등을 달아서 네네. 또 굉장히 또 잘.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캠핑카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 여기가 집이니까 뭐 옷 같은 것도 벗어둬야 하고 뭔가 소품 또 식료품 밖에 다 꺼내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되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보통 이제 요거는 아마 4인승이니까 예. 요렇게 4명이 마주보고 앉아서 식사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뭐 한둘 여기 3명까지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리빙룸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집으로 따지면 이 리빙룸 공간에 이 운전석이 회전이 돼서 아, 마주보고 앉게끔 회전이 되면 더 많은 공간을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형태의 걸 많이 원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그게 다 돼서 여기까지 통합이 되면 이제 인터그레이티드 모터홈이라고 흔히 부르는 모터홈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쌤이라고 보통 부르죠. 여기는 이제 커튼을 쳐서 네. 완전히 구분을 지어버리는군요. 이렇게. 잘 때 이제 우리 프라이버시 보호가 돼야 되니까 이 안에서 뭐 아. 옷도 갈아입고 잠도 자고 하는 공간이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가려지고, 원래는 저 앞쪽에도 사실 커튼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네. 단열이 또 됩니다. 아. 여름에 저기서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내려오고 겨울에 또 엄청나게 차가운 한기가 나오거든요. 요게 제가 요 푸니까 요것도 이렇게 움직이네요. 이렇게. 네, 공간이. 이쪽, 예. 이렇게 어. 이쪽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지금 앞뒤로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간을 굉장히 많이 잘 썼네요. 지금 이 차가 4인승 구조인데 네. 주행에는 여기 사람이 앉을 수가 없게 되니까 앞쪽을 보고 앉게끔 하는 주행용 시트의 변환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 얘 아마 레버가 이렇게 푸는 거죠. 아, 여기 벨트가 숨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2점식 벨트가 숨어 있네요. 아마 이렇게 앉으면 네. 이제 주행용 시트가 되는 걸로, 3점식은 아니고 2점식으로 이렇게 앉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앞을 보고 벨트를 매고 그러면 이제 주행 시트가 되는 거죠. 아, 무릎 공간 자체는 뭐 넉넉한데 네. 레그룸 자체는 그렇게 넓진 않아요. 레그룸 자체는 넓지 않아서 네. 아마 이렇게 발을 이렇게 올리거나 좀 펴거나 좀 펴거나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세가 좀 불안정해져서 네. 위험합니다. 이 공간을 네. 제가 설명하는 걸 보니까 침대 공간으로도 또 쓸 수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 현대에서는 스마트 베드룸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실제로 이제 모든 캠핑카들이 이걸 많이들 적용을 하는데 변환 침대라고 하죠. 그냥 CG에서는 얘들이 막 날아다니거든요. 테트리스 제가 174인데 네네. 누워도 그죠. 한 뼘 정도? 한 2m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네, 굉장히 시계폭은 넓네요. 충분히 2m는 나올 거고요. 저 위에 벙커에도 물론 뭐 짐을 올려 다닐 수도 있겠지만 저기가 네. 또 침실 공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침실 공간까지. 예. 여기 이 버튼도 있는데 얘를 버튼을 누르면 베드가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통 사다리가 들어있거든요. 네. 사다리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거시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게 높이는 살짝 좀 낮은 편인데 네네. 옆으로 워낙 넓어가지고 그 안에 또 아이들 들어가서 쉴 수도 있고. 여기도 아이들 공간으로 네, 딱 공간. 좋을 것 같고. 네. 폴다운 침대가 들어가면 네. 가장 좋은 건 그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지금 여기도 침대로 바꿀 수 있지만 밑에 거 교환하지 않아도 버튼만 누르면 침대가 내려서 언제든지 잘 수 있고 네. 밑에 테이블을 안 치워도 잠을 잘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차에서 좀 자랑하는 뒤쪽 공간. 일단은 네. 닫힘 열림 네. 두 가지가 있고, 열림을 누르면
여기는 저쪽 2층 스마트 베드보다 확실히 헤드룸 공간도 더 여유롭고 넓고 여기가 메인 네. 침대 공간입니다. 여기도 창도 따로 있고 등도 있고. 이 후면 확장하는 차는 현대가 처음 하는데 중국 쪽에 이제 캠핑카들은 이 후면 확장을 많이 써요. 이게 수동으로 뽑는 거는 보긴 봤었거든요. 이게 수동으로 뽑고 아, 뭐 그런 거 있죠. 뒷문을 이렇게 열고 네. 거기에 뭐 모기장을 친다든가 아니면 뭐 비닐 둘러서 텐트 그렇죠. 공간을 만드는 건 봤었는데 폴딩 이렇게 플레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전동으로 빼는 거는 전동으로 빼는 건 전 처음이라서. 네. 여기 버튼이 있는데 네. 이게 내부에서 사람이 있을 때 접힐 수 있으니까 네네네. 버튼을 눌러야 네. 이 접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네요. 아, 네네네. 이 차 정도 수준에서 뭐 이거는 좋고 이건 네. 나쁘다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나요? 캠핑카 회사들은 소규모 제작사들이니까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청수통을 막 200리터를 넣는다거나 배터리를 인산철 뭐 배터리를 해서 600A를 넣고 1000A를 넣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태양광도 600W씩 발전 용량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막 하는데 현대자동차 같이 대형 제작사가 자기들이 사실 좀 책임질 수 있는 검증된 부분만 써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풀옵션 네. 최상위 디럭스 트림의 풀옵션 모델인데 네. 이 차를 사는 것보다 약간 트림을 낮춰가지고 네. 그냥 옵션을 좀 나중에 꾸미시는 분들이 더 유리하시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별도 옵션 어차피 더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낮은 트림을 해서 내가 더 원하는 만큼 꾸미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네, 오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더 카라반의 권민재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주차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이 포토2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부 자체는 주차 칸에 딱 들어맞아요. 그런데 이 사이드, 이 측면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는 보시면 정 사이즈에서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포토 운전자들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있어서 내리는데 승용차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 때 이쪽 부분이 닿기 때문에 좀 주차장이 굉장히 폭이 좁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뒤쪽으로 가시면 지금 정 사이즈에서 거의 한 1m 정도 튀어나와 있어요. 1m 정도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도심 내의 주차장에는 이 차를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더군다나 이 차 높이는 2.9m가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을 갈 때 2.2m, 2.3m 정도가 되거든요. 냉동 탑차들도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높이가 3m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차를 가지고 개인 소비자들이 갖고 있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뭐 여유 공간, 야외에 주차하는 여유 공간이 좀 넉넉하신 분들이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토2 캠핑카 포레스트 본격적인 시승에 나서겠습니다. 사실 시승 자체가 이 차가 중요한 차는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뭐 110 제한 속도도 걸려 있고 110까지 속도를 내는 것도 사실은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저속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날씨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날씨가 어떠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동해안과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서울, 경기를 포함한 중부지방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캠핑카에 맞는 것 같아요. 날씨가 여름에 캠핑을 가시다 보면 소나기도 맞을 수 있고 빗길에 위험하게 운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른 노면에서 운전을 하시거나 날씨 좋은 리뷰는 많은 분들이 하실 테니까 저희 모터그래프는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시즌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짧게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면 포토2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속 성능, 퍼포먼스, 주행 성능 자체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 제가 1톤 트럭에 1톤을 꽉 채워서 주행을 수십 번 했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부피에 의해서 풍절음이 좀 더 심한 것은 있어도 그 외에 가속력, 힘이 그렇게 부족하다 느껴지진 않아요. 무게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제가 포토2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거나 평가를 할 때 무게는 무거웠지만 부피가 크진 않았잖아요. 무게 중심 자체가 그 차량의 코어 중심부에 딱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피가 크고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롤링이 좀 심한, 좌우 밸런스가 살짝 안 맞는 편이긴 해요. 차선 변경이라든가 곡선 주행에서 밸런스를 좀 약간 울컹울컹 좌우로 울렁울렁이는
느낌이 있는 편. 두 번째는 제동거리 자체가 좀 많이 길어졌어요. 젖은 노면에서. 지금 제가 대부분 포터를 탔을 때는 짐이 1톤을 꽉 실었을 때도 마른 노면이었거든요. 마른 노면일 때와 이 젖은 노면일 때의 주행 감각이 굉장히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포터를 타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포터의 브레이크 성능이 조금씩 좀 아쉽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포레스트 역시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타이어 스펙만 본다면 3등급이거든요 젖은 노면 제동거리가. 3등급이라서 그렇게 막 떨어질 것 같진 않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잡혀요. 고속도로나 항상 어디 이동하실 때는 조금 더 여유롭게 운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음 부분에서 뭐 외부 소음, 풍절음은 그렇게까지 막 심하게 들려오진 않는 상황입니다. 특장차를 타보거나 냉장 탑차를 타보면 더 심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포터에서 이 정도 외부 소음, 로드 노이즈나 풍절음은 뭐 크게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포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생계나 이런 것들 급하시고 바쁘시니까 관리가 조금 뭐 부족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700km 달린 이 포터의 엔진음은 굉장히 좀 괜찮은 편이에요. 엔진음도 괜찮고 풍절음도 괜찮고 로드 노이즈도 괜찮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 특장 부위 그 가구들 사이에서 약간 찌걱거림이 계속 불쾌하게 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엔진음, 뭐 로드 노이즈, 풍절음 다 제외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방지턱을 넘을 때 혹은 도로가 약간 공사 중인 구간을 지나갈 때 약간씩 차 뒤편에서 가구들끼리 이게 부딪히면서 약간 찌걱찌걱거리는 그 찌걱인 소리가 너무 불쾌하게 들려요. 일반 포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벽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짐에서 들려온 소음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데, 이 포터2 캠핑카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런 소음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실내에서의 특장점은 기본적으로 포터2와 동일합니다. 다른 점 두 가지를 꼽자면 사이드 미러와 룸미러 부분인데, 룸미러 부분은 양산차가 아니라 시험주행 차량이기 때문에 기존의 룸미러 겉에 디지털 룸미러가 장착되어 있는데, 룸미러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후방 카메라, 주차할 때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가 오고 있음에도 시야는 굉장히 좀 잘 보여지고 있거든요. 문제는 멀리까지 보여주진 않아요. 굉장히 좀 짧은 단거리 부분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의 역할이 더 많지 않나, 룸미러보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핑카 외장 파츠가 더해졌기 때문에 익스텐드드, 좀 더 연장이 되어서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시야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냉장 탑차나 호로가 씌워져 있는 경우 시야가 더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드 미러의 시야면 나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 이렇게 특장 부분으로 인해서 가려지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를 하시거나 운전을 하실 때 항상 유의를 해라 라는 게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차선 이탈 경보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있어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차선 이탈 경고 장치 기준이 앞쪽에 좌우 타이어 기준이잖아요. 캠핑카 좌우 뒤에 보면 더 많은 부분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게 경고음이 울렸으면 어땠을까.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미 그 측면 벽 부분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울리지 않거든요. 타이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차는 넘지 않았지만 캠핑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차량이 살짝 넘어가더라도 차량 경보음은 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은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이 현대차 포터2 캠핑카 포레스트를 함께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현대차가 이 포터2 캠핑카를 내놓으면서 캠핑카 시장에서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스타렉스나 솔라티와 달리 이 포터2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캠핑카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내놓은 이 포레스트가 그 캠핑카 시장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 포레스트보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곳도 있을 거고 현대차 포레스트보다 나쁜 제품을 만드는 곳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도 좀 더 다양해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포레스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자세하게 더 오랜 기간 동안 이 차량을 가지고 시승을 하면서 이 차의 매력 그리고 이 차의 단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래프 신승엽이었습니다.